저는 오늘 여러분의 아침 30분을 새로 설계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여는 그 짧은 시간이 콩팥과 전신 컨디션을 놀랍도록 달라지게 하거든요. 처음엔 조금 불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차근차근 순서를 바꾸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치료가 아닌 생활 관리 정보입니다. 약을 드시거나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본인에게 맞게 적용해 주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진한 향과 쓴맛이 하루를 깨워주는 느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복 카페인이 일부 어르신들께 두근거림이나 메스꺼움, 불편감을 일으키며 하루의 시작을 삐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시간대는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압이 살짝 오르기 쉬운 때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이때 카페인까지 겹치면 특히 민감한 분들에게는 콩팥과 혈관에 부담스러운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정우남님이라는 72세 은퇴 교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30년 넘게 지난 모닝 에스프레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교직 생활 내내 새벽 6시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원샷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죠.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커피를 마신 후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오전 내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이런 증상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신 직후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잠시 주저앉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상담을 통해 아침 루틴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상 후 바로 진한 에스프레소를 원샷으로 마시고 그 후에야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마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한 후 30분 뒤에 에스프레소 대신 연한 라테 한 잔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좀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전 심장 두근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오후까지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와 타이밍이거든요. 기상 직후엔 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속이 안정된 뒤에 커피를 하루 한 잔 이내로 즐기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상 즉시 미지근한 물 200ml에서 3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 이후에 진하게 드시던 것을 연하게 바꿔보세요. 늦은 오후 카페인은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처음엔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물, 식사, 그리고 커피의 작은 순서 교체만으로도 아침 몸 상태가 부드럽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를 저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 직접 목격했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국물을 말끔히 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정말 익숙하고 든든하시죠? 하지만 국물이 생각보다 염분이 높아지기 쉬운 선택이라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염분은 체액과 혈압을 끌어올리고 민감한 분들에게는 콩팥과 미세혈관의 과부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국물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약간의 오해입니다. 염분이 높은 국물은 오히려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만들거든요. 박말수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에는 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국물을 두세 그릇씩 드시며 든든하게 배를 채우셨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오후만 되면 발과 다리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목이 마르는 증상도 함께 나타났어요. 게다가 식후에는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였고 나트륨 수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하루 식단에서 아침 국물 섭취량이 상당했어요. 국물 두세 그릇이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아침에만 드시고 계신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국물을 끊기는 어려우니 조리 방법과 먹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었어요. 먼저 간을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낮춰 조리하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줄이되 건더기 위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김치나 장아찌류는 찬물에 살짝 헹궈서 겉면의 염분을 제거한 후 소량만 곁들이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2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찾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오후 발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식후 피곤함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해결책은 국물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간을 낮추고 국물은 맛만 보기 그리고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나 장아찌는 헹궈서 염분을 제거한 후 소량만 곁들이는 식으로 말이에요. 실천 팁을 말씀드리면 국은 반 국자 이하로만 드시고 건더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멸치나 육수팩을 사용하실 때는 간을 한 번 덜고 향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을 하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싱겁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입맛은 서서히 적응하는 것입니다. 맛은 남기고 염분만 낮추는 요령, 그게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먹는 방법입니다. 밤새 숨을 쉬고 땀을 배출하다 보면 아침에 몸이 살짝 마른 상태가 되는 것을 아시나요? 8시간 가까이 수분 섭취 없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 없이 시작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옆구리나 허리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농축된 소변과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미세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 보충의 대체제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성민 님이라는 69세 은퇴 버스기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30년 넘게 새벽 운행을 담당하셨어요. 오랜 기간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몸에 배어 있었죠. 은퇴 후에도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아침 수분 섭취였어요. 물맛이 없다는 이유로 기상 후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진한 녹차나 보리차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점차 오른쪽 옆구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옆구리가 뻐근하고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을 띠는 일이 잦았어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심해져서 걱정이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하루 수분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차 종류는 많이 드셨지만 순수한 물 섭취량은 하루 500ml도 안 되었어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만으로는 몸의 수분 요구량을 채우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30분 간격으로 소량씩 나누어 마시는 분할 수분 섭취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해서 30분마다 반 컵씩 추가로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물맛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지만 레몬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향을 내는 방법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소변색이 연해지기 시작했어요. 2주가 지나자 옆구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뻐근함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오후에도 활력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답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기상 직후부터 2시간 동안 물을 컵 3잔에서 4잔 정도로 나누어 드세요.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소변색을 확인해서 당일 계획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실천 팁을 말씀드리면 머리맡에 작은 물병을 두고 휴대폰 알람에 맞춰 한 모금씩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소변색이 진하면 한 잔 추가하고 연한 노란색이면 적정량이며 무색이면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눈으로 확인하고 반응하는 습관, 생각보다 든든한 안전벨트가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건강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장시간 공복이 피로나 현기증, 부종 같은 불편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 뒤 폭식은 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오랜 공복 후 한꺼번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대사와 혈압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고 약을 드시는 어르신일수록 완만한 접근이 필요해요. 마치 찬 엔진을 갑자기 고속으로 돌리는 것보다 천천히 워밍업하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윤정희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주된 일상이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손주들 아침 식사 준비와 등교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정작 본인의 아침은 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야 비로소 여유가 생겨서 점심에 그동안 못 먹은 것까지 한꺼번에 드시곤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활 패턴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체중도 조금 줄어들어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점차 오후만 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리와 발목이 붓는 증상이 심해져서 저녁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심 폭식 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졸음이었어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거의 깨어있기 어려울 정도였고 손주들이 하교할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도 힘겨워하셨습니다. 밤에는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잦았어요. 상담을 통해 식사 패턴을 분석해보니 16시간 가까운 공복 후에 한 번에 하루 칼로리의 60% 이상을 섭취하고 계셨어요. 이런 급격한 에너지 변화가 혈당과 혈압,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완전한 단식보다는 아침에 작은 신호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나나 반 개와 플레인 요거트 한 통, 그리고 오트밀 한 숟갈 정도의 정말 작은 아침을 시작했어요. 칼로리로 치면 200칼로리도 안 되는 양이었지만 몸에게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2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점심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식후 급격한 졸음이 사라졌어요. 오후 시간에도 활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다리와 발목 부종도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밤잠도 훨씬 깊고 편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단식을 하시더라도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작은 한 접시로 신호만 보내고 점심과 저녁은 천천히 꼭꼭 씹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약물이나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는 필수입니다. 실천 팁으로는 아침 작은 한 접시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과일 조금과 단백질 한 가지, 예를 들어 달걀이나 두유, 요거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화하고 공복 뒤에는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가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작은 접시를 비우는 그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이미 부드럽게 궤도에 오릅니다. 바쁜 아침 햄이나 빵, 시리얼로 급하게 끼니를 때우고 진통제나 보조제까지 함께 드시는 모습,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죠. 편리함 뒤에는 성분 중복과 숨은 염분, 당분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가공식품의 첨가물과 나트륨은 체액 균형과 혈압에 영향을 주고 약물은 복용 타이밍과 상호작용이 관건입니다. 공복 복용이 불편을 키우기도 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송기태님이라는 74세 동네 사진작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촬영 일정이 빡빡한 경우가 많았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 샌드위치가 주된 아침 식사였고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도 함께 드시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간편해서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점차 아침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통제를 먹은 후에는 위가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압 수치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나트륨 수치도 높게 나왔어요. 어느 날 촬영 중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상담을 통해 살펴보니 햄 샌드위치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량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40%가 넘었고 여기에 각종 첨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절염 진통제, 혈압약, 영양보조제 등을 함께 공복에 드시고 계셨는데 이 중 일부는 식후 복용이 권장되는 것들이었어요. 가장 문제였던 것은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네 약사 선생님과 함께 복용 리스트를 정리하고 아침을 달걀과 토마토, 견과류를 활용한 간단한 조합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식사 후의 더부룩함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위장 불편감도 거의 사라졌고 한 달 후 정기검진에서는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관리입니다. 가공식품 비중을 줄이고 통곡물과 단백질, 야채의 간단한 조합으로 아침을 준비하세요. 약과 보조제는 의사나 약사와 검토표를 만들고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 팁으로는 일주일치 아침을 3가지 기본 세트로 돌려 먹기를 제안합니다. 달걀과 토마토, 두유와 바나나, 견과류와 그릭 요거트 같은 조합들 말이에요. 그리고 복용 중인 의약품과 보조제 리스트 한 장을 작성해서 진료나 약국 방문 시 지참하세요. 공복과 식후 시간을 표시해두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종이에 적힌 한 장의 리스트가 복잡한 아침을 단순하게 바꿉니다. 정리는 관리이고 관리는 안심을 선물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30분의 순서를 다시 짰습니다.
물로 시작하고 싱겁게 조절하고 조금씩 자주 마시고 작게 시작해 천천히 먹고 리스트로 관리하기.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 골라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은 아주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변화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의 희망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내일 아침의 작은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